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선거에 대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무섭습니다. 결과를 보고 너무 두렵습니다. 네. 이게 이 압도적인 선거 결과를 보고 언제든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심판의 무서운 회초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남은 1년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번 선거가 의미하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은 뭡니까? 일단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들을 잘 깨닫고 제대로 좀 가라, 이런 강한 메시지, 회초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은 깊이 반성해야 되고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오만함 벗어야 되고 또 겸손하게 국민이 뭘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에서 깊이 새겨야 되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지 하는 부분들에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러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부적으로 여러 단위에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갈등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러 의견이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꾸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하다 보면 그게 사실 의견으로 모일 수도 있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엄청나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의견이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초선이든 아니면 중진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나서 가능한 한 통일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발표하는 식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얘기가 나오다 보면 어떤 게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길인지 또 전체적인 의견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당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하는 부분들을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민주당의 훈수 한번 해주세요. 네, 토론하고 논쟁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은 벌써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게 될 테시고 국민들께서 이번에 줬던 그 싸늘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봐서 이 싸늘한 민심에 대한 측면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번 당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일단은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반성하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니 탓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민심은 더 싸늘하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참패를 돌아보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지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남은 1년에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게 조언을 해달라 했더니 또 비판을 하면 어떻게 조언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책임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정책적 수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 특히 저는 부동산이나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얻었어요. 사실. 이번 선거의 참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부동산 정책 LH 사태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 수정을 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반성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대안이 없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공허한 소리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0545님께서 국힘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미워서였어요. 국힘당은 오해하지 마시고 기억 앞에 겸손하세요 얘기합니다. 기억 앞에 겸손하다. 이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들었죠? 저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기억 앞에. 2081님께서 민심이 잠깐 기회를 준 것이니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정당이 되셔야죠 얘기합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매일 광폭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형 상생 방역 딱 외쳤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신영영 의원이 이거 민주당이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오세훈 신임 시장이 제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치고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코로나19 위기로 마스크를 끼고 지낸 지 1년하고도 4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이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인다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고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당, 정, 청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를 따르라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K방역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미 기억이 희미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대안을 오세훈 신임시장이 처음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니 정부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국정기조 전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김병민 네. 위원은 이게 띡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뻐꾸기처럼 나옵니다. 띵 이렇게 누르면 화장실 앞에서 제가 보면 이 문제가 연습하고 나오면 있죠. 이렇게 예, 답변을 답안을 연습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4차 대유행이 막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네. 유행이. 근데 꼭 지금이었을까? 왜 지금이었나?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한테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생 방향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아니 사실은요. 민주당 정치인들은요. 사실은 뭐 더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상생 방역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10시까지 영업하고 그다음에 유흥업소들은 전부 지금 제한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700 몇 명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10시까지 늘린다? 12시까지 늘린다? 유흥업소를?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는요, 어떤 형태로든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정치적 논리 가지고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절대 반대고요. 뭐 아까 인터뷰했던 이재갑 교수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역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 그 오세훈 시장의 상생 방역 들고 나오자마자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고한 뒤에 이러한 대안들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 수사 아닐까요? 정치적 수사를 만약 낼 거였다면은 우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각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무수히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무수히 많은 건들이 있죠. 하지만 코로나 민생과 부동산 두 가지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 선거를 치르면서 25의 자치구에 있는 진보를 참칭하거나 보수를 참칭하는 이 정치적 성향을 떠난 분들의 모두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니 상생 방역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를 갖고 진보냐 보수냐 논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코로나 위기가 막 번져나가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여의도 이 근처에서 뭐 백화점이 하나 오픈하면서 사람들은 막 줄 서서 있고 여기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영업도 하지 못하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붐비는 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방역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의 여지들이 많았거든요. 단순하게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진단 키트를 활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살 수 있는 얘기들을 다른 대안들까지 내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저는 구태여 비판받을 여지들은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단 키트는 지금 과학적, 의학적으로 그렇죠. 지금 네. 검증이 안 됐다는데요. 진단 키트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단 키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더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도 적극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단 키트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검사 키트예요. 검사 키트. 진단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검사 키트가 지금 주진우 기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할 수 있죠. 30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긴 한데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이게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괜히 활용했다가 잘못 오해를 하면 무증상 감염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검사하면 다 음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미 확진이 된 상태인데도 그러니까 감염이 된 상태인데도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그 허가를 안 해주는 상황이고요. 신속항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신속항원 검사는 아주 엄격하게 의료진들만 사용하도록 허가가 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긴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건 병원에서만 사용 가능한 건데 이거를 가져다가 지금 검사를 하고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하나만 중간에 말씀드려 죄송한데 정확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어떡합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온도 체크 측정기 갖고서는 그거를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방식인가에 대한 검증들 이런 얘기들이 벌써 1년 넘는 기간을 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어느 순간 확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좀 열어놓자는 거에 방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상생방역 자가 진단 키트 안타까운 오해 있었다고 SNS에서 해명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거리두기 원칙 충실히 지켰지만 대유행은 지난 1년간 3번이나 일어났다. 국민들 탓이 아니다. 방역 방법을 전면적으로 전환적으로 생각할 때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취지는 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이게 네. 그러니까 진단하고 아니면 이게 검사하고 그다음에 방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위험하게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김병미 의원은 식당 들어갈 때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이게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인원이 한 700명, 1000명 넘어가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뭔지 아세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요. 지금 현재 중환자실이라든지 정말 생명이 위험해서 확진이 돼가지고 정말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위독한 상황에 갈 수 있거든요. 그걸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국은 500명, 600명도 사실은 위험한데 1000명이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냐는, 그럼 사망자가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상생방역을 한다는 말은 좋은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다가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이소리님께서 술 취한 사람이 진단키트 사용 잘할까요?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예. 오세훈 시장이 딱 취임하자마자 상생방역 딱 건져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도 딱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존재감을 이렇게 계속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코로나 대유행 급한 불은 끄고 이 상생방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그리고 다음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어떤 행보를 할까요?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죠.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사실상 거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면 다시 과거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와 적대시되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네. 더 키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부동산과 이 코로나 문제를 끄집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그리고 내 집 마련에 실패해서 문재인 정부에 성토하고 계신 분들은 진보, 보수 이런 이념과 관계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의 남은 기간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선거 기간 내내 끄집어냈던 만큼 과거의 박원순 시정과는 꽤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정했던 거 다 뒤엎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벌써 집값이 막 뛰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 기간 내내 얘기하면서 지난 9년 가장 가슴 아팠다고 얘기하는 건 5년 동안의 서울시장 재임 중에 좋은 업적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도 상생방역. 그리고 정치에 대한 측면에서도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게 과거와는 진짜 다른 서울시정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10년 동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0년 동안 다 지웠다. 최진봉 아니, 교수님. 전혀 아니에요. 통합이 아니라 지금 갈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왜요? 시장 되자마자 상생방역 얘기해서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거 바꿔달라고 이거.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그래요. 강남 재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집값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잖아요. 강남 지역에. 강남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하는 쪽에 엄청나게 돈이 지금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게 부동산 정책에 합당한 거냐. 정말 일반 시민들이나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현 정부의 각을 세워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미래 국민의 힘에 조금 더 좋은 여론을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 자체가 갈등의 요소로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잠시 쉬었다가 6시에 이슈 티키타카 후반전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5살 병수는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병수가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 가족들 때문입니다. 자궁에 큰 혹이 생겨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엄마는 몸이 다 회복되기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심장병으로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병수는 축구선수가 돼서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동생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버겁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더 힘차게 운동장을 달리는 병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병수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기온도 떨어진 데다가 바람이 참 매섭습니다. 이 매서운 바람과 함께 낮은 기온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내일 낮부터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그 전까지 내일 새벽에는 오늘보다도 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오늘 서울은 아침에 3.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3.3도까지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종일 평년보다 4, 5도 낮은 기온이었고 파주나 대관령은 영하 0.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어젯밤부터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유지된 곳은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산지, 일부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으로 내일 아침도 이들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한파특보 해제되겠지만 내일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고요. 농작물 저온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내일은 더욱더 건강관리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강한 바람은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더 매섭겠습니다. 바람 피해 없도록 내일까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교적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KBS 58분 날씨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지난 7일 보궐선거당의 개표 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송원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을 찾아가 부장검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며 검찰은 보편 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학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속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서울교사 노동조합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안을 엄중히 판단해 반대 입장을 천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진단을 받은 사례가 2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건은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된 혈소판 감소증 동반 희귀혈전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다 회복한 여성이 얀센 백신을 맞고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이 개최한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최진봉, 김병민 두 분과 함께 후반전 휘슬을 울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마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리판이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을 막 하면서 내가 왜 거기 가냐. 나 저기 안 간다. 아니 네.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나 저기 안 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김병민 의원님?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묻는 말에 솔직하게 답변을 아마 하고 네. 또 이렇게 현업에 계셨으니까 관계가 많이 친해져서 많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풍성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또 정제된 얘기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날것의 용어들을 그대로 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큰 뉴스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들의 단어들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표를 얻으면서 승리했지만 그 표심은 결국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기대를 가지고 줬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토록 어렵게 쌓아놨던 성과 모래성처럼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김병민 의원님 그렇게 겸손하게 말 안 해도 돼요. 너무 겸손노도 아닙니까 지금?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 자, 우물에다 침 뱉기다, 말폭탄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대표 지금 후보도 보면 주호영, 정진석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어쨌든 들어가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여러 가지 바뀐 모습도 보여줬고 이미지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과도 됐고 선거에도 어쨌든 이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시 당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현재 중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새겨드려야지. 이걸 가지고 뭐 비판하고 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즉 국민이 지금 잠깐 민주당 대신해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그걸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온 것처럼 이렇게 자아도취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김병민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력 굉장히 높게 사시죠? 아, 그럼요. 국민의힘이 정확히 우리 지난 미래통합당의 4월 총선 참패를 기억해 보시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 정도의 승리를 거머쥘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없을 거고요. 네. 이 보궐선거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4월 총선 참패를 돌이켜보면 이 정당에서 과연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위기감이 있었던 정당입니다. 네. 근데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승리를 이끌어내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초석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미션이 완수됐지만 아직 김종인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네. 제3당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3지대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에서도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대선 구도에 그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국민의힘 내에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는 대권 주자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들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보면 대한민국의 16강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부임해서 대한민국 4강 신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호련이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이영표, 박지성을 데려가서 여기서 박지성은 왜 나와요? 박지성 선수를 아이트호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로까지 반석에 올려놓으니까 그다음 손흥민 등등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의 힘을 반석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의 누군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는가 평가가 되는데 네. 그 반석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머릿속에 구상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만들면 김병민 의원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당연히. 100% 가죠. 가요? 친해요 둘이. 그러니까 가겠지.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요. 조금 더 저는 시간을 두고 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공격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한테 저는 경고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지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국민적 그 신뢰를 못 얻는다. 그걸 받아들이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계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중진들이 중심이 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저는 신당 창당이나 제3지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새로운 모색을 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게 되고 그중에 일부가 빠져나와서 새로운 야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오해가 보여져요. 있을까 봐 한마디만 덧붙이면 오해가 있습니다. 벌써 0414님께서 박지성을 대권 후보로 만들자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보수 야권이 분열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렵게 통합하고 단일화를 이끌어내면서 성과를 냈는데 여기에 다시 흩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처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군가 인물이 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바람과 흐름으로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세력을 구축하면서 국민의힘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예술적인 상황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라 그런 의미에서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2030 세대가 이 시대의 중심이 섰습니다. 자,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동의하지는 않는 분도 많습니다. 자, 2030 세대를 잡으려면 각 당은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병민 의원님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된다. 네, 이번에 선거 때 제가 오세훈 후보 유세차에 거의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항상 있더라고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참 많이 왔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아니 옆에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듣기 상당히 민망한 얘기를 쏟아립니다. 나 당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 듣고 내가 지난 일들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심정들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잠시만요. 잠시 얘기 들어주세요. 유세차에 와가지고 쓴소리 하는데 야 너 나만 그래 싸울 수는 없잖아요. 표정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부터 야 이제 젊은 애들 유세차 태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보게 되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쓴소리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듣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 관계 속에서는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잘못했죠. 그래서 과거에 김세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좀비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 아니, 잘못했으면 보기 싫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빠져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솔직한 정치 문화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하는 게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헛발질할 때 예. 꼭 문전처리 미숙으로 공을 뻥뻥 찰 때 그 모습이 민주당에서 보입니까? 아, 예. 뭐 문전처리 미숙으로까지는 아닌데 아예 슈팅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때가 많았죠. 네. 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요. 왜냐하면 또 김병민 의원은 조언해달라니까 또 비판하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030 세대가 정말 뭘 원하는 저는 보수화됐다고 보지 않아요. 2030 세대는 정말 본인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이에요. 그 2030 세대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은 내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데서 정말 필요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이고 집권 여당이니까 여당이 책임이 더 많은 거잖아요. 어쨌든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사다리 걷어찼다고 해서 얼마나 비판 많았습니까? 지금 대출도 할 수 물론 여러 가지 대출의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의 필요를 제대로 수요를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이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30 세대를 다시 잡으려면 정책적으로 그들이 정말 뭘 필요로 하는지 부분을 깊이 있게 깨닫고 소통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세월호 7주기입니다. 조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세월호 추모식에 대규모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에 대해서 사실 정파를 떠나 누구든지 같이 기억하고 추모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했고 또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여러 행보들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해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모습처럼 과거의 일들을 하나둘씩 바꾸면서 미래를 향하는 정당의 모습 꾸준하게 만들어갈 겁니다.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요. 예전에 지금도 세월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 부분도 함께 힘을 합쳐서 세월호 문제 진실을 밝혀내자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세월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에 아이들을 묻고서 살고 있잖아요. 진실을 인양하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반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다른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일부의 그 극우적인 보수 세력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만해라, 뭐 언제까지 찜쪄먹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함께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강력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들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힘을 함께 보태고 실을 것이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는 망원을 비롯한 이 오염수 방출 문제, 이 문제를 보면 또 외교적으로도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든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고 있는데 일본 자국 내에서도 문제들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인 노력을 취해갈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 같이 힘을 합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어준 출연료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아니 우리 주진우 기자 출연료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해놨어요.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갑자기 주제를 왜 갑자기 나를 갑분투야. 갑자기 이건 백테클 아닙니까? 네. 자,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PD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로 열심히 뛰는 기자가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